혹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사람들 중에 내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공도 명예도 결국 다 사람을 통해 얻는 건데 이상하게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는 진짜 내 편이라고 할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사람과 관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산업의 거인 고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남긴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네 가지는 반드시 속여라. 그래야 평생 네 편이 된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속여라 라는 단어 때문에 무슨 배신이나 기만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나료들의 핵심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요. 그가 쓴 속여라는 단어는 사실상 지켜내라 라는 의미에 훨씬 가까워요. 아, 지켜내라. 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세상에 그냥 다 노출시키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뭐랄까 지혜로운 자기 통제, 전략적 겸손 같은 것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겉보기엔 되게 냉혹한 처세술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혹독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진짜 인연을 얻기 위한 생존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가 말한 네 가지가 바로 건강, 돈,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역설적인 지혜가 정주영이라는 한 인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의 건강을 속여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은 우리가 특히 젊을 때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감추라고 했을까요? 약해 보이면 더 손해 아닌가요? 핵심은 과시가 부르는 질투와 견제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오는 젊은 시절 일화를 보면 이 뜻이 아주 명확해져요. 그가 쌀가게 배달원이나 막노동꾼으로 일할 때 누구보다 힘이 좋고 본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 나는 이 정도는 거뜬하다 혹은 내가 누구보다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안 했다는 거죠. 아,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던 거군요. 남들보다 더 많은 짐을 나르면서도 생색 한번 내지 않고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힘과 젊음을 막 드러내면서 우쭐했다면 주변 동료들은 그를 시기하는 경쟁자로 봤을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 보인다 이러면서요? 네, 따돌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힘을 과시하는 대신에 묵묵한 성실함으로 그냥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경쟁자가 아니라 저 친구 참 믿음직하다 이런 동료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힘이 아니라 그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요즘처럼 SNS에 막 새벽 5시 운동 인증샷 올리고 갓생을 과시하는 문화랑은 정반대의 철학인데요. 정주영 회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과시는 어쩌면 불필요한 경쟁자를 불러 모으는 좀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는 힘의 과시가 결국 나를 소모시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칙은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료에 인용된 그의 회고를 보면 회사는 망하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건강과 세월은 어떤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아, 결국 건강을 속여라는 말은 젊을 때는 겸손의 무기로 삼고 나이가 들어서는 함부로 소모하지 말고 소중히 지켜내라는 이중의 지혜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신뢰를 쌓았지만 사업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인 자신의 돈을 속여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선 이야기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네요. 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진짜 나를 보고 다가오는 사람하고 내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기꾼을 피하라는 그런 차원의 조언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사업가가 돈이 없는 척만 하면 투자나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성공을 증명해야 더 큰 기회가 오는 세상인데 이 가난한 척하는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적은 없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는 겉으로는 가난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친밀하게 돈을 다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그는 늘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아주 검소한 식사를 고집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냥 성실한 기술자 정도로 얕보게 만들었다고 해요. 일종의 위장술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관료들을 만나서 자금을 협상하는 자리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의 모든 숫자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고 돈의 흐름을 그냥 꿰뚫어보고 있었죠. 상대방은 그의 허름한 겉모습만 보고 얕보다가 그의 그 치밀함과 날카로운 계산에 허를 찔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돈을 속이라는 건 무작정 없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과시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주인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돈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연료로 봤으니까요.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겉은 허술해 보여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예리한 사람. 그게 그가 추구했던 모습이었군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와 철학을 감추라는 의미였네요. 정확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흐른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죠. 사람과 기회를 얻는 데 돈을 쓰면 그 돈은 더 큰 가치가 돼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돈 자랑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사람을 얻으려 한 거죠. 자, 이제 건강과 돈이라는 자기 자산을 지키는 법을 살펴봤는데 세 번째 원칙, 사람을 속여라. 와, 정말 이제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이건 마치 타인을 믿지 말고 이용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타겟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요? 네. 즉,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는 나 자신을 속여라 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나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네. 자료를 보면 그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공사 실패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었다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특히 그가 정매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모든 걸 걸고 믿었던 동업자가 장부랑 돈을 전부 들고 야반도주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고 하죠.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쉽게 믿는 자신의 그 순진함을 가장 경계하게 된 겁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 된 건가요? 그 반대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간격을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고 바로 마음을 주는 대신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묵묵한 실천을 보여줄 때 비로소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는 거죠. 마치 신뢰에도 수습기간을 부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만나서 몇 번 메시지만으로도 금방 친해지는 시대에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태도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더 울림을 줍니다. 자료에 인용된 그의 말을 보면 내 눈과 귀를 믿지 마라. 그것들은 종종 나를 속인다. 오직 시간이 보여주는 진실만을 믿어라. 이 한 문장이 그의 사람 보는 법을 딱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네. 결국 사람을 속이라는 건 타인을 기만하라는 게 아니라 첫인상이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는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시간이라는 가장 정직한 심판관에게 판단을 맡기라는 깊은 통찰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여라. 건강, 돈, 타인에 대한 판단까지는 어떻게든 이해가 되는데 자기 마음까지 속이라는 건 이건 솔직함이 미덕인 시대에 너무 반하는 조언 아닌가요?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이 조언을 모든 감정을 억압하라고 해석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변덕스러운 감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서 분노나 불안, 조급함 같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조직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다는 걸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감정적 솔직함과 전략적인 감정 통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초기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에 도전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당시 국내외의 모든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고 기술도 자본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자료를 보면 그 역시 속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 앞에서는 늘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봐, 해봤어! 라고 외쳤죠. 만약 그때 그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아마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하고 무너졌을지도 모르고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속이는 힘이란 거짓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의지를 다잡고 조직에 신뢰를 주는 리더의 책임감이었던 겁니다. 속으로 아무리 불편해도 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게 그의 철칙이었어요. 분노를 인내로, 조급함을 여유로, 두려움을 강단으로 바꿀 줄 아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식으로 리더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퍼지면 직원들은 자기 힘든 점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판적인 시각의 자료들을 보면 그의 리더십이 이룬 엄청난 성과 이면에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약점을 보이는 것이 곧 패배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이 느꼈을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분명히 그 시대의 한계이자 그림자였을 겁니다. 모든 전략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4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모든 것을 속여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껴보니까 결국 이것은 세상을 향한 기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 겹의 갑옷을 만들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속여라는 역설적인 표현 속에 지켜내라는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거죠. 건강을 속여서 겸손을 얻고 외부의 시기로부터 몸을 지켜내고 돈을 속여 절제를 배우고 거짓된 관계로부터 재산을 지켜내고 네. 또 사람에 대한 판단을 속여 신중함을 기르고 섣부른 믿음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속여 인내를 얻고 순간의 감정으로부터 목표를 지켜내는 것.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실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성을 구축하는 비법이었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 이 지혜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현대사회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모습, 비싼 것을 사는 모습, 넓은 인맥,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끊임없이 전시해야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정주영의 철학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수를 위해 건강을 과시하기보다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있는가? 명품 로고로 나를 증명하는 대신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수백 명의 온라인 친구가 아닌 시간과 행동으로 증명된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를 가졌는가?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분노하고 상처받는 대신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힘을 기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그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의 속여라는 철학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었네요. 가난과 배신,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자신과 조직을 지켜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지혜였습니다. 인생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이다 라는 그의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가 말한 4가지 속임은 결국 우리 안에 겸손, 절제, 신중, 인내라는 4개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뿌리가 단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지혜가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과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 그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어쩌면 그의 방식은 탁월한 생존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위선적으로 비칠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삶과 일터에서 지혜로운 자기 보호와 진정성 없는 태도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